지난 12월 8일 잠잠했던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 다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미국의 트럼프와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의 중재로 체결되었던 쿠알라룸푸르 공동선언이 불과 2달 만에 사실상 파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경 지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양측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지적 도발을 넘어 정규군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12월 7일 일요일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교전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군인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아누틴 참비라쿨 태국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못 박으며 캄보디아가 태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으며 그 직후인 12월 8일 새벽부터 태국군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태국 공군 대변인 제크릿 탐마비차이 중장은 캄보디아군이 중화기를 전진 배치하고 위협 수위를 높임에 따라 방어적 차원에서 공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6 전투 편대가 출격하여 캄보디아 국경 내의 무기 지원 진지와 병력 집결지 그리고 드론 작전 통제소 등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캄보디아 역시 훈센 상원의장의 지휘 아래 강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초기에는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대응을 자제하는 듯했으나 8일 야간을 기점으로 태국군 진지에 대한 대규모 포격전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포를 동원하여 태국 영토 깊숙한 곳까지 화력을 투사했고 폭탄 투하용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공격을 시도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선은 우볼라 차탄이 수린, 부리람, 시사켓 등 국경에 접한 7개 주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내륙뿐만 아니라 트라쭈 인근 해상에서도 양국 해군 간의 대치와 교전이 보고되는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입체적인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무력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민간인들입니다. 12월 10일 현재 양국 정부의 공식 집계와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약 5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태국 정부는 국경 인근 마을 주민 40만 명에게 소개령을 내려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으며 캄보디아 측에서도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폭격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경 지역의 학교 700여 곳은 전면 폐쇄되었거나 임시 대피소로 전환되었고 국경 무역 도시는 인적이 끊겨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실패와 아세안의 무력한 대응 속에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태국 공군의 압도적인 정밀 타격 능력과 그 핵심에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캄보디아군의 방공망을 뚫고 주요 표적을 족집게처럼 파괴하고 있는 태국 공군의 주력 무기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LIGNX-1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KGB, 즉 한국형 GPS 유도폭탄입니다. 이번 분쟁은 한국이 개발한 항공무장이 해외 실전에서 대규모로 사용되어 훌륭한 성능을 입증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KGB의 실전 대비는 이번 12월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양국 간 1차 무력 충돌 당시 태국 공군은 KGB를 전격적으로 투입해 캄보디아군 주요 시설을 타격하며 그 성능을 시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압도적인 전과를 통해 성능을 확신한 태국군이 이번 12월 전면전 상황이 닥치자 망설임 없이 핵심 타격 수단으로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KGB는 코리안 GPS 가이디드 밤의 약자로 그 개념은 매우 효율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이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미사일이 아니라 군이 기존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500파운드급 재래식 일반 폭탄에 정밀 유도 장치와 날개 키트를 장착하여 스마트 무기로 변환시키는 방식입니다. 전투기에서 투하된 KGB는 장착된 날개인 윙 키트를 펼치고 마치 글라이더처럼 활공 비행을 시작합니다. 폭탄에 내장된 GPS와 관성 항법 장치인 INS가 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및 보정하며 꼬리 부분의 조종면을 미세하게 움직여 설정된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태국 공군이 미국의 JDAM-ER과 같은 유사 무기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KGB를 선택하고 이번 실전에서 주력으로 운용하는 데에는 명확한 기술적, 전술적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사거리입니다.
미국의 주력 유도폭탄인 JDAM-2R의 사거리가 약 70km에서 80km 수준인 것에 비해 한국의 KGGB는 독자적인 활공 날개 설계를 통해 100km에서 최대 11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술적으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진입하거나 적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 내로 들어갈 필요 없이 안전한 자국 영공이나 원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기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즉,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KGGB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와 같은 산악 지형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일반적인 폭탄이나 미사일은 탄도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기 때문에 산 뒤편이나 벙커 입구 반대편에 숨어있는 적을 타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KGGB는 활공 비행 중의 경로를 변경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비행기처럼 산을 빙 돌아서 우회한 뒤 산 뒤편에 은폐된 캄보디아군의 로켓 진지나 동굴 벙커 입구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황에서 캄보디아군이 산악 지형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군의 공습에 큰 피해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KGGB의 우회 타격 능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 현대전의 필수 요소인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도 KGGB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장에서는 적이 GPS 신호를 교란하는 재민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KGGB는 상용 GPS 수신기뿐만 아니라 고성능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GPS 신호가 끊기거나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입력된 경로와 속도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물까지 오차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비극적인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는 실전 입증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실전에서 검증되었다는 기록은 그 어떤 카탈로그 스펙보다 강력한 신뢰를 줍니다. 12월 8일 공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태국군의 작전 성공은 한국형 유도 무기가 서방 선진국의 무기 체계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은 물론 사거리와 정밀도 면에서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KGGB의 실전 활약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등지에서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 입증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력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